네, 안녕하십니까. 티빙 오리지널 글로벌 콘텐츠 전략에 대해 발표하게 된 티빙바오 김재희입니다.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티빙의 현재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티빙의 현재 문제점을 분석한 플라이휠입니다. 티빙은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을 갖고 있어 오리지널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구독자들이 이탈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타 플랫폼에 유통하였고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할 충분한 자본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구독자를 락인시켜야 합니다. 결국 자원을 늘려 선순환 플라이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 구독자의 수를 늘려야 하므로 이에 티빙바오는 많은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타깃을 선정하기로 합니다. 글로벌 타깃 선정과 이유입니다. 글로벌 타깃 선정 기준은 이러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인구 수는 많아야 하며 문화적 차이의 간격은 적어야 합니다. 신규로 제작할 오리지널 콘텐츠로 인구수를 많이 확보함과 동시에 티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도 경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기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인구 순위 20위 안에 속한 나라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이 두 지역의 문화적 차이의 간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OTT 인기 상위 콘텐츠를 살펴보면 남아시아 국가 인도의 넷플릭스 탑10 작품에는 한국 콘텐츠가 1개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베트남의 넷플릭스 탑10 작품에는 영화, 드라마를 포함하여 한국 콘텐츠가 총 8개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가 OTT 그리고 K 콘텐츠의 블루오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라는 넓은 지역 전체를 타깃으로 잡기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동남아 시장 특성상 빠른 글로벌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티빙바오는 타깃 국가를 더 세분화하기로 합니다. 글로벌 타깃을 좁히기 위한 세부 선정 기준은 경제 성장률과 인프라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1인당 GDP와 경제 성장률, 그리고 2050년까지의 인구 전망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국가 경제 규모 평가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가장 추이가 좋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력이 높은 두 국가의 인프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대비 고정 광대역 이용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는 OTT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베트남은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인터넷 자원을 기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어떤 세대를 공략해야 할까요? 화면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Z세대는 이전의 X 그리고 Y세대와 비교했을 때 유료 콘텐츠와 관련된 지출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Z세대는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티빙이 베트남에 진출한다면 Z세대를 대상으로 한 SNS 프로모션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티빙바오가 선택한 글로벌 타깃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베트남 디지털 네이티브, 일명 Z세대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입니다. 현재 베트남 콘텐츠의 특징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즉 제노필리아 경향이 있어 K 콘텐츠가 베트남 내 콘텐츠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의 Z세대는 자국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Z세대의 50%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현지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콘텐츠로 무엇을 제작해야 할까요?
베트남에서의 한국 음악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4%가 한국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러한 선호도가 더 나아가 다른 소비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티빙이 K-POP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가장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콘서트 콘텐츠의 경우 무료로 보는 비율이 56.2%로 콘서트를 시청하기 위해 티빙에 유입될 잠재적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티빙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는 예능 콘텐츠입니다. 기존 구독자를 만족시킬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신규 유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예능 콘텐츠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그중 첫 번째는 리얼리티 콘텐츠입니다. 저희의 타깃인 베트남의 Z세대 68%가 비디오 스트리밍 중에서도 예능 리얼리티를 선호합니다. 현지에서 다양한 리얼리티 쇼가 방영되었고 그중 한국에서 수입된 작품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판 런닝맨부터 1박 2일, 아빠 어디가 등 한국 예능이 방영되었으며 베트남판 런닝맨은 2019년 베트남 예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에는 무려 10년 동안 방영하고 있는 장수 연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우리 결혼했어요도 인기 한국 예능 프로그램 상위 5개 안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의 합작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능 발굴형 예능입니다. 해당하는 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사랑받았던 외국 판권의 재능 발굴형 예능 목록입니다. 가수, 댄서, 모델, 아이돌, 래퍼 등 다양한 분야가 보이는 와중 너의 목소리가 보여, 복면가왕 등 한국 판권의 예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2001년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인기 있는 퀴즈 프로그램이 3개이며 그중 하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영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팀 티빙바오의 오리지널 콘텐츠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베트남과 한국 두 국가 모두를 타깃으로 한 한국발 콘텐츠와 베트남만을 타깃으로 한 현지 콘텐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과 한국 두 국가를 타깃으로 한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 현지에서 먹힐까 베트남 편입니다. 현지화된 한국 음식을 판매하면서도 베트남 자국의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출연진은 요리를 잘하는 연예인 위주로 섭외하되 의사소통을 위해 베트남 국적인 아이돌 템페스트의 한빈을 섭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뿅뿅 지구오락실 시즌3입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리얼리티 지구오락실의 시즌3를 베트남에서 촬영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다낭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락실 멤버들이 가보지 않았던 사막과 열기구를 담기 위해 무인도를 향하고 마지막은 휴양지로 유명한 푸꾸옥에서 마무리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베트남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지를 타깃으로 한 베트남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먼저 러브캐쳐인 베트남입니다. 돈과 사랑 중에서의 선택을 요하는 창의적인 포맷의 연애 프로그램 러브캐쳐를 베트남의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촬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쇼폼 비디오 플랫폼에 기존 러브캐쳐 한국 버전을 올려 포맷을 익숙하게 만든 뒤에 티빙에서 베트남 버전을 공개해 기존 베트남에 있던 연애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포맷의 낯섦을 줄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싱어게인입니다. 재능 발굴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유명 가수들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정식 런칭 전 심사위원이 부른 로고송을 발매해 홍보하고 매 회차마다 시청자 사전투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합니다. 저작권 의식이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상황에 발맞춰 무명 가수들의 음원을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 같은 유료 음원 사이트에서 발매하여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문제적 남자입니다. 한국 버전처럼 가수, 아나운서,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방송인을 고정 패널로 정하고
매주 바뀌는 게스트를 섭외합니다. 매 회차 마지막에 시청자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하고 다음 화의 문제 정답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청자가 다음 회차를 누르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현지에서 먹힐까에서 나온 음식을 대학 및 지역 축제에서 시식 코너 형태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다음은 두끼 떡볶이와의 협업입니다. 베트남 내 90개 점포가 있는 두끼 떡볶이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에서 떡볶이 레시피를 언급하고 이를 사람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높은 디지털화 비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날로그 광고의 비중이 큰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구오락실 프로그램 콘셉트에 맞게 토롱이를 찾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전단지에는 QR코드가 있고 이것을 스캔하면 화면과 같이 토롱이를 잡는 형태의 미니게임이 나오며 게임을 다 하고 나서는 토롱이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활용한 홍보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러브캐쳐는 돈과 사랑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최종 선택을 하는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연애관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심리 테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프로그램 정보가 담긴 링크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포맷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프로그램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언급하는 이유는 베트남의 SNS 이용자 중 91.6%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만 홍보를 잘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적 남자의 프로모션도 마찬가지로 아직 영향력 있는 아날로그 광고 중 하나인 전광판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에 퀴즈를 올려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자 티빙을 통해 문제적 남자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중 베트남을 가장 먼저 공략하여 구독자를 확보하고 이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다른 동남아시아의 국가에도 점차적으로 진출한다면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해 선순환 플라이휠이 가속화될 것이며 티빙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진출에 성공한다면 오리지널 콘텐츠 한 개의 파급력이 커지고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보다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Q&A에 앞서 각 팀의 발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QR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촬영 완료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해주신 티빙버를 위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도 발표를 할 수 있으시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이런 발표를 해주시니까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예능이라도 이제 국가별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어떤 예능의 형식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현지에서 먹힐까라든지 이런 거를 베트남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뭔가 한국판하고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프로모션에서는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콘텐츠적인 면에서 예를 들자면 듀레이션이 길이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강조되는 점이 뭐 이렇게 좀 달라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먹힐까가 기존에서는 한국에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 이제 출연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타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비춰지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Z세대가 자국의 문화를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편 현지에서 먹힐까에서는 베트남의 뭐 음식 문화라든지 다른 한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베트남의 문화를 같이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이 그게 뭐냐?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어떤 문화를 담으면 콘텐츠적 측면에서 한국의 콘텐츠와 뭐가 달라질 수 있다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지금은 포맷이 거의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출연진 말고 다른 어떤 차별성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음식도 뭐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면 구체적인 소재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또 Q&A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 집에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해준 티빙 러버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